통계학이란 사람의 이성과 논리에 기초한 의사결정. 통계는 싫어요. 현대사회는 자료의 홍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저장, 분석,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들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빅데이터처럼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자료 더미 속에서 진주를 찾기 위해서는 통계적 사고가 필요해야 합니다. 통계적 사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해답의 출발점을 데이터의 수집 및 해석으로부터 찾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계적 사고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차에서는 통계적 사고, 연구의 목적, 그리고 통계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번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경험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통계적 사고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험과학과 통계적 사고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의 목적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들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의 목적을 알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되는 통계의 종류를 이해하여 각각의 통계가 수행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조영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같이 살펴볼 건 뭐냐면 점점점 뭐 빅데이터 세상이다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다 여러 가지 뭐 AI다 이런 게 있는데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글로도 쓸 수 있고 숫자로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통계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자료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법칙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술하고 요약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잘 전달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에게 전달한 정보들이 정말 옳게 전달했는지 혹은 여기에 어떤 속임수는 없는지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차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첫 주 수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통계를 한다는 얘기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통계, 제가 이제 전공은 심리학이고 지금 현재는 경찰행정학과에서 학부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통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통계를 계속 이렇게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굉장히 싫어했어요. 숫자 자체가 너무 어렵고 무언가를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뭐 수능에서 통계 관련된 부분은 확률적으로 찍는 거다 이런 농담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통계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이성과 논리에 기초한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통계학이라는 건 제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의 하나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제로는 통계는 싫어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통계가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도움들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앞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서의 많은 결정을 할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에서는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통계적 사고예요. statistical think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적 사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나눴죠. 하나는 사고예요.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는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 고민을 하는 거고 그 생각하는 방식을 통계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 통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오늘 1차 시 혹은 2차 시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통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통계적을 굉장히 유사하게 볼 게 뒤에 보겠지만 실증적 또는 경험적이라는 단어하고 많이 연관을 시키려고 해요. 통계적 사고라는 건 실증적 사고, 경험적 사고예요. 분명히 이 실증적 사고나 경험적 사고를 할 때도 우리가 다양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증적이나 경험이라는 건 실제 자료에 기초한 무언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버트 조지 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 사고, 통계적인 사고는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읽기, 쓰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통계적 사고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일반 사회,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선 읽기와 쓰기 능력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역량, 능력으로 취급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읽기와 쓰기라는 건 여러분이 정보의 습득,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의 의사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풋이고 아웃풋, 이 사이에서 이 통계적 사고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읽기라는 인풋, 쓰기라는 이 아웃풋 속에서 이 통계적 사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되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모든 것들이 자료가 정리되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서는 이 통계적 사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요한 기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과 경험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과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과학이라는 건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 체계에 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과학이라는 건 반증하지 못한 그러니까 틀렸음을 보여주지 않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간혹가다 틀리고 이제 일정 부분만 설명하는 법칙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아무도 반증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이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험적 사실이에요. 실제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경험적 증거, 경험적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경험적 증거를 기초해서 보편성이라는 건 뭐 특정한 복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객관성이라는 건 내가 해석하는 거나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나 동일한 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 체계여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험적 증거, 경험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신학과 철학이라는 건 과학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분명히 일정 부분 논리과학이라는 체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과 철학이라는 건 경험적 증거를 갖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묘사해서 우리가 뒤에서 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좀 더 다른 부분하고 연관돼서 과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편성이 인정되는 형식 논리학이나 수학은 넓은 의미에서 과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상과학, 형식과학, 선언과학 혹은 저는 논리과학이라고 좀 많이 해요. 경험적 증거는 없을 수 있지만 보편성을 대해서 즉 수학이라든지 형식 논리학에서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고 한다면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성립된 경험과학과는 서로 대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과학과
경험 과학이라는 녀석들을 논리과학과 경험과학이라는 서로 틀을 놓게 되면 논리과학이라는 건 어떠한 논리성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맞고 틀리다 혹은 기본적으로 했던 그 가정들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흐름으로 파악하는 거라면 증명하는 거라면 경험과학은 경험적 사실에 토대를 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떤 사건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험과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 자료.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은 어떻게든 경험 과학으로서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 기반이라는 얘기를 요즘 뭐 심리학이 됐던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 기반 경험적 자료에서 어떤 것이 성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무언가를 진행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과학은 형식과학, 형식 논리학이나 수학과는 기본 전 대립이라고 하지만 약간 서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해서 경험과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실천하는 가운데 외계의 산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 이외의 다른 것들, 인간과 다른 사물들과 접촉하여 그 성질과 행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감각하고 지각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각, 우리가 솔직히 그 외부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객관적인 사물의 직접적인 반영이고 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학은 어떻게든 우리가 유기체인 인간이 경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도 있겠고, 우주에서 그래서 뭐 천체로 해서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형식 논리 수학으로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 데이터들을 천체를 계속 관찰을 하죠. 그래서 증명을 하는 것. 그게 경험과학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험이라는 건 객관적인 사물의 직접적인 반영이고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식 세계에서는 지식의 출발점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지식이 차차 정비되고 체계화돼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경험과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라고 했어요. 자연과학 어때?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거. 자연적인 현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되는 거고 사회과학은 우리 주변에 오는 인간과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 대상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경험과학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험과학이라는 건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경험적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하면 형식 과학이 경험 과학과 구분되는 점은 사실상 형식 논리학과 수학 역시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겠죠. 경험적 지식을 우리가 뭐 두 가지씩도 있고 뭐 연역법과 귀납법 같은 거 얘기를 하죠. 연역법이라는 거 원칙에 의해서 어떤 법칙을 사례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귀납법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법칙들을 발견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용되면서 경험적 지식이 전혀 완전히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않아. 그렇지만 보다 더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 경험과학은 완전히 기본적인 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과의식의 형태가 돼요. 귀납법적인 개별적인 사건들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경험과학적인 접근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법칙과 공식이 구체적인 경험으로 하나하나 짜여져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경험과학과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경험과학은 실질과학 또는 사실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개별적인 증거, 경험 이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법칙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어떤 법칙이 이게 이론이 될 수 있겠죠. 이론적인 형태로 되는 거. 그래서 이 이론, 이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경험 자료를 해서 이론을 개발하는 게 경험 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경험 과학에서 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와 경험 대상들이 보이는 실제 반응에 기초한 자료를 수집해요. 수집한 자료들을 요약, 정리, 분석하고
이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통계적 사고에서 수행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봅시다. 어떻게든 경험과학은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서 자료화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경험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 통계적 사고를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대상들이 보이는 실제 반응에 기초한 자료들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통계적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즉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이 속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요거를 해서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을 할 것인지 이것도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돼요. 그래서 자료의 수집. 그럼 자료를 그리고 굉장히 수집했어요. 사람들의 실제 반응들, 내가 경험한 것들 이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어. 자료를 수집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요약, 정리해야겠죠. 요약 정리한다는 얘기는 이 전체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모았는데 10,000명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합시다. 10,000명의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데이터가 중구난방돼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형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10,000명의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 정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를 그냥 로우 데이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 정리할 것인지. 그렇죠? 요약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요약 정리하고 나면 거기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어떻게 돼? 분석을 하게 되는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야. 요약 정리된 경우에 따라서는 요약 정리된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분석에 대해서 의미를 찾았어요. 그럼 이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러하는 과정들에서 사용되는 게 통계적 사고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계적 사고를 한다, 통계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자료의 수집된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거. 세 번째는 그걸 가지고서 의미를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온 의미에 따라서 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요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통계적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적 사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해답의 출발점을 데이터의 수집 및 해석에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럼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쵸? 문제의 정의. 그럼 나는 답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요약, 기술,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석,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는 자료의 수집, 자료를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분석, 의사결정 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더 중요하게 되는지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통계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에요. 어떻게든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통계적 사고에서 스타팅 포인트는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필요해서 우리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료의 수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 모든 자료가 내 문제 해결에 전부 다 도움이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어떤 자료가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자료는 내 문제 해결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그걸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문제 해결과 자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모으는지하고 서로 연결해요. 그 기준에 잘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 정말 좋은 데이터인지를 제가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지식 정보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다루는 지식 경쟁력이 굉장히 준수하게 된다는 거. 그렇죠? 자료를 선별해서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아까 이 자료 수집했으면 요약, 정리하고 이걸 분석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다루는 거야. 모든 걸 효과적으로 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다루는 거야. 효과는 무엇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면 효율은 뭐냐면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하면 모든 전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100만 데이터, 100만 가지의 데이터를 다 분석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러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통계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개인이나 조직의 경쟁력인데 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통계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 통계를 잘 활용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의사결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걸 판단을 내린 의사결정한다는 얘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돼요. 그럼 이런 능력을 가지면 개인이나 조직에서 경쟁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통계를 활용을 하면 통계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 경험적 증거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논쟁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막 의견을 막 토의를 해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요즘 얘기하는 뇌피셜로 이건 이래요 얘기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전자와 후자의 경우에 어떤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죠?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 경험적 증거가 가지는 객관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경험적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제시할 것인지 이 부분은 주체들이 내세운 주장들이 충돌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내 의견을 설득해서 내 의견에 따르도록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체들의 주장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근거를 통해서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통계와 데이터가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데이터를 자료에 기초한 통계를 통해서 내 주장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는 걸 주장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가진 데이터 혹은 통계 분석에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경험적 근거가 얼만큼 중요하고 그걸 요약해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동일한 출처의 통계 자료가 각기 다른 해석 과정을 거쳐서 서로 상반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요. 똑같은 자료인데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뭐냐면 그 해석 과정이 앞으로 배울 이 통계적 사고의 철저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과정이 거쳤는지를 우리는 비판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크리티사이즈 함으로써 그 주장의 이 어떤 타당성이 떨어진다, 적절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통계적 사고라는 건 데이터의 수집에서 통계적 의사결정까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 차씩 혹은 1강의, 2강의, 3강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업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스텝 1은 데이터의 수집.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 방법,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료를 잘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요약 및 정리예요.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걸 몇몇의 숫자로 잘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잘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케이스도 되겠죠. 그걸 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요약 정리된 숫자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속한 속성들 간의 관계를 해석을 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걸 찾게 되는 거죠. 의미.
그 의미를 찾게 되면 이 의미에 기초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한 의사결정에 기초한 자료를 공유해서 그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통계적 사고의 과정이고 각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